여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습니다. 서울, 뉴욕, 홍콩? 아닙니다. 평당 가격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죠. 가장 비싼 땅은 바로 당신 손안에 있는 작은 기기 속에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아이폰의 평균 용량 업그레이드 비용은 35만원, 모든 아이패드 시리즈의 평균 용량 업그레이드 비용은 32만 5천원, 모든 맥북 시리즈의 평균 용량 업그레이드 비용은 64만 1,250원, 아이맥 평균 업그레이드 비용은 37만 1,250원, 맥미니 평균 업그레이드 비용은 40만 5천원, 맥스튜디오 평균 업그레이드 비용은 114만 7,500원. 오늘 애플의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용량 장사에 대한 모든 것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애플 제품 구매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저장 용량 옵션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어차피 많이 안 쓴다고 낮은 용량을 구매하면 계속 관리도 하고 불안해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작정 쓰지도 않을 많은 용량을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기도 아깝죠. 이번 영상은 기기 자체의 용량을 늘리기보다 비용과 범용성에서 더 나은 선택인 외장하드를 구입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애플의 용량 장사가 비싼 이유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와 전략 때문이에요. 애플은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 외의 주문은 모두 CTO 옵션 주문을 해야 돼요. 특히 일반 SSD가 아니라 메인보드에 직접 낸드 플래시를 납땜하는 방식이라 분리나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제조 단가가 올라요. 이 때문에 애플은 기본 모델의 마진보다 업그레이드 옵션에 더 많은 이익을 붙여요. 실제 부품 원가와 비교해서 4배에서 10배까지 높은 값을 채청하지만 선택권이 제한된 우리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 장치가 비싼 만큼 아이클라우드 구독을 더 쉽게 유입시켜서 클라우드 구독 비즈니스로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과 기본 모델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출시해서 초기 구매 결정의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맥북 계열을 구매하신다면 문서 작업만 할 게 아니라면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은데 보통 저장 공간의 15에서 25%는 항상 비워져 있어야 속도 유지와 수명이 좋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비싼 애플 제품을 구매할 때 용량 업그레이드가 부담스럽죠. 제품을 살 때 기본형이 150만원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면 180만원이 되는 사항을 마주하게 돼요. 대부분 단순히 180만원이라는 금액만 보고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매몰 비용 효과라는 측면은 이미 15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순간 전체 구매 금액의 관점에서 보면 추가되는 30만원의 비용의 비중은 급격히 작아져요. 전체 180만원 중 30만원은 16%에 불과하며 이 선택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음부터 더 나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시선이에요. 두 번째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강조한 후회 최소화 이론에 따르면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요. 지금 30만원을 아끼고 불편함을 매일 겪는다면 얼마 뒤에 그때 30만원만 더 썼으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었을 텐다라는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중간 라인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예 저렴하면 괜찮은데 어중간한 중가 제품을 구매해버리면 계속 상위 제품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기기 만족보다는 조그마한 불만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결국 상위 제품으로 가면서 이중의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끝까지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업그레이드를 그냥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외장하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완성품을 구매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를 전용 인클로저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완성형 외장하드가 전부였어요. 보통 2.5인치 SATA 하드디스크를 넣는 제품인데 저장 용량은 크지만 속도가 하드디스크라서 굉장히 느려요. 평균적으로 읽기 쓰기 속도는 80에서 150MB/s예요. 이 다음이 무게와 크기가 줄어든 2.5인치 SSD 외장 하드예요. 이때부터 완성 제품뿐만 아니라 인클로저만 따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직접 사용할 SSD를 선택하거나 남은 SSD를 활용해서 외장 하드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평균적인 읽기와 쓰기 속도는 450에서 550MB/s예요. 이 다음부터가 M.2 SSD가 활용이 되는데요. M.2 방식은 굉장히 빠른 속도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성비 제품인 오리코의 각 특징별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가장 표준적인 M.2 외장 하드고요. NVMe와 SATA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호환성과 범용성에서 유리해요. 10Gbps/s의 속도를 가졌고 일상 파일 복사나 사진 문서 백업, 프로그램 설치 등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해요.
가장 저렴하게 M.2 외장하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SSD 브랜드의 특성을 잘 타지 않아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잘 작동을 해요. 다만 4K 영상을 직접 연결해서 편집하기에는 속도와 발열 문제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연결해놓고 4K 영상 편집이나 또 그에 준하는 작업을 하시려면 다음에 소개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최고의 성능을 목표로 설계된 제품인데요. USB 3.2 Gen2, 즉 20Gbps/s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40Gbps/를 지원하는 썬더볼트를 지원해요. 이 방식은 고대역폭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SSD의 최고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맥북에 탑재된 SSD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K 영상 편집이나 3D 렌더링 같은 고사양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강력한 성능을 내야 하는 만큼 발생하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두꺼운 알루미늄 방열판과 서멀 패드는 물론이고 액티브 쿨링팬까지 탑재해서 고부하 작업에도 스로틀링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내줘요. 이전 제품보다는 비싼 가격이지만 이 제품을 구비해 놓으면 맥북의 용량을 높이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작업을 원한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SSD를 구매할 때 벌크 제품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 제품 중에 990% 이런 네이밍이 아니라 PM9A1 같은 제품이 있거든요. 동일한 칩셋을 사용한 경우가 많지만 정식 출시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 펌웨어 때문에 썬더볼트 속도로 작동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벌크가 아닌 정식 출시된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 제품은 단순히 저장 장치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데스크톱 솔루션이에요. 휴대용이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에 두고 맥미니나 아이맥, 맥북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빠른 속도가 필요한 작은 M.2 SSD도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2개의 3.5인치 하드디스크가 하이브리드로 구성이 가능해요. 특히 레이드 기능을 지원해서 레이드 1 구성 시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해서 디스크 고장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내부 통풍을 고려한 수직 배치와 공기 흡입 배출 구조의 설계로 안정적인 온도 관리가 가능해요. 맥미니 옆에 뒀을 때 일체감 있는 외관 디자인이 많은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집이나 사무실에 거치해놓고 사용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SATA 베이에는 최대 48테라까지 지원이 되고 M.2 슬롯은 최대 8테라, 총 최대 56테라까지 지원이 돼요. 그리고 SD카드 슬롯, TF카드 슬롯, USB-A 포트 4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원을 따로 공급받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시는 데스크탑 사용자라면 꼭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이라고 전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휴대성과 모바일 연동이라는 두 가지 장점에 집중한 제품이에요. SSD가 내장된 완제품 형태이고 맥세이프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아이폰에 붙여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맥북이나 아이패드에서도 파일을 전송할 수 있지만 아이폰의 고화질 프로레스 영상이나 로우 이미지로 촬영할 때 내장 메모리의 용량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에요. USB 3.2 Gen2로 최대 20Gbps/s까지 지원이 되고 항공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발열과 내구성이 우수해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요즘엔 이런 M.2 2300 인클로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휴대성이 좋은 외장하드를 원한다면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저도 항상 애플 제품을 구매할 때 용량 고민을 많이 해요. 이번 M4 13인치 맥북에어는 용량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도 GPU가 늘어나는 개꿀의 사항이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본인이 사용하는 일상 사용 환경에 맞게 고민하시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